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함께 배우기 2024년 3분기 실적 파트 2 두 개로 나눴어요. 이제 1부도 벌써 30분이나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올려드리고요. 오늘 이번에는 이제 이 3분기 실적 파트 2 나머지 부분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1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소라닷컴에서 한번 이게 불닭볶음면 먹는 장면 그려달라고 해도 불닭볶음면은 못 그리네요. 영상으로 못 하고 있고, 아무튼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라면 먹는 장면 맛있게 먹는 장면을 실제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해줬습니다. 아무튼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엠노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이 회사는 공급망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삼성 SDS가 지분 인수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570개 이상의 고객사, 1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RM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구매 공급망 관리를 합니다. 이제 어떤 자재부터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전 영역을 다 커버를 해주고, 최근에 AI 기능도 이제 포함된 신 버전도 출시를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서 업무 소요 시간이 50% 감소, 업무 처리 비용을 30%, 구매 원가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S와 함께 SRM 구독하는 이제 솔루션 케이던시아를 개발했는데, 미국 전자업체와 또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삼성 SDS랑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공급망 관리, 신규 모델의 부품 원가를 분석을 해주고,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단가도 내주고, 견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 요게 이제 SRM이 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조달 구매, 원가 관리, 전자계약 관리, 협력사. 요건 공급망 계약, 이제 어떻게 공급망을 짤지, 그 다음에 공급망을 이제 관리하고, 요거는 이제 물류까지 해주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주요 단계인데, 이제 이 중에 SRM이죠. SRM이 이제 주요 사업이고요. 그래서 공급망 관리부터 AI, 여기다 AI를 이제 접목을 해서 지금 혁신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월 사용료 이제 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글로벌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또 최근에 차세대 구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고, 내년까지 매출이 잡혀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까지 이제 매출액이 잡히는 건데, 삼성전자에 공급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이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업체들한테도 더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최고의 수주 이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이런 차세대 구매 시스템 구축은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한 경험이 되겠죠. 카페24 요즘에 이 유튜브 쇼핑들 워낙 또 조금씩 대세는 아니지만 하고 계실 텐데, 3분기에 거래액 성장률 많이 증가했고 실적도 흑자전환했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AI를 좀 접목을 해서 인건비도 많이 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고, 유튜브 쇼핑 매출 기여가 아직 높지 않은데도 고객이 늘면서 고성장하고 있고, 요게 이제 유튜브 인앱 결제 있죠.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제 바로 눌러서 바로 거기서 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틱톡샵도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SNS 상에서 직접 우리가 결제할 수 있게, 인플루언서가 어떤 광고를 했을 때, 물건을 팔 때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대표 기업으로, 동영상 쇼핑 시대에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쇼츠가 또 유행하는데, 요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아세요? 전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요 두바이 초콜릿
네, 이런 거 이제 홍보하고 막 소개해서 예, 올해 유통업계 최대 히트 상품이 됐대요. 그래서 GS25에 두바이 초콜릿만 15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해주는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내가 유튜브에 판매를 하면 유튜브 밑에 링크 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거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죠. 그 유튜브 쇼핑을 이용했더니 홈쇼핑 회사거든요, 여기가. 근데 30분 만에 주문액이 2억 원이 돌파가 된 거예요. 예. 회당 평균 1억 원대 주문액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이제 점유율 3%밖에 안 돼요. 예. 이제 앞으로 성장 여력은 충분하겠죠. 그래서 예, 라이브 방송이 특히 구매 전환율이 높대요. 저걸 보고 30% 정도가 구매를 하는 거죠. 온라인 쇼핑 2%밖에 안 돼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라이브 쇼핑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이버는 이번에 실적 잘 나왔지만 주가 참 안 가서 답답했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는 조금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 중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 아파트를 실제로 본따요 디지털로. 그래서 그거를 가상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요 집 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서치 검색 광고도 괜찮았고요. 전자상거래도 거래액 늘었고 예. 내년에 이제 AI 활용해서 수익화 기대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요 서비스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다. 뭐냐면 수년 동안 준비했던 로컬 비즈니스, 지역 비즈니스인데 요 네이버 지도 이용하는 사람이 2,700만 명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실시간 지금 예약하잖아요. 지도 딱 보고 요 근처에 와가지고 여기 예약할까? 아니면 여기 식당 갈까? 전화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지금도 가능한데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퀵 배송 그리고 가까운 편의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예. 퀵 배송 서비스를 이제 지도를 이용해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들도 지금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 또 AI 쇼핑. AI 이제 쇼핑을 하는데 AI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예. 이것도 접속자 수가 네이버 쇼핑만 해도 2천만 명이 접속을 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생성형 AI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국가 전략 자산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단순히 너무 숫자로만 볼 필요는 없고 저는 국가 전략 자산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치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추로셀은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 미국에서 땅을 파서 원유나 천연가 스캔해야 될 때 그 드릴에 들어가는 저 1차 전지 저런 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리튬 1차 전지 만들고 글로벌 2위권이고요. 1차 전지는 장수명 방전율이 1%밖에 안 되고 극한의 환경에 작동 가능하면 10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빈이라는 건 산업용은 주로 아마 이런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 고온전지, 석유가스 시추할 때, 앰플, 열전지는 방산, 온두도 방산. 그죠? 스마트 미터기 있죠, 요게. 예. 요게 좀 많이 들어가요. 전력 이제 계측할 때. 그래서 북미 시장의 비중이 높고 북미 매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기업이고 한국전력도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의 또 수혜주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유를 계속 생산하고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원재료 비용이. 그럼 그걸 도입해서 발전소를 운영해서 전력 만든 한전은 좋죠. 한전이 2년 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마이너스 20조 적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유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한전이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적자가. 근데 이제 드디어 흑자전환 이제 하기 시작했고 LNG나 유가 약세,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정책 수혜줍니다. 의외로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도 있고 이익 정상화 따라서 밸류업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예상 배당 수익률 6에서 13% 정도 되고요. 정부 세수 확대 위한 고배당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배당 주지 않겠냐, 내년부터 배당 나오지 않겠냐. 그럼 26년에 배당을 내가 받겠죠. 보통 내년에 배당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니까. 근데 그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을 걸로 보고 있고 실적 좋아지고 이런 트렌드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넥스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죠. 근데 이 HBM이 적층 단수가 증가하니까 웨이퍼가 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측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원래 이거는 해외 장비사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크로키란 장비를 아마 공급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이번 뭐 실적도 잘 나왔고요. 중국의 CXMT에 또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대상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입장에서는 CXMT 수출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중국 회사는 미국의 KLA 장비를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규제를 하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경쟁사가 넥스틴이거든요. 이걸 쓰는 거죠. 또 중국의 합자회사 부분 승인 받아서 9월 말 공장 준공했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합작사를 만들면. 넥스틴이 브라이트 필드랑 이게 근데 웨이퍼를 계측해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 있죠. 예, 분량 같은 걸 검출을 해주거든요. 브라이트 필드랑 다크 필드 있는데 브라이트 필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KLA 여기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내요. 대신 속도가 느려요. 요거는 넥스틴이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넥스틴 여기 다크 필드 대량으로 이렇게 검출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예. 그래서 검출 감도가 좀 낮지만 검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뭐 잘 나가죠. 정말 지난 몇 년간 잘 나갔고 그다음에 지금 매출액도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되게 급증하고 있고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연어 생식세포 그거 시술 얘기를 또 꺼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렌드 아직 미국 FDA 승인은 안 받았어요. 이제 나중에 받을 텐데 예,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내수 매출 내수가 더 많아요. 매출은 성장률은 왜냐하면 해외에서 한국에 피부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요. 와서 한국 피부과 가서 시술 받고 가요.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의료 수출도 늘 급증하고 있죠. 이게 숫자도 좋고 예. 국내 해외 아직은 이제 국내 쪽이 많죠. 예. 보시면 그리고 우리 피부가 노화되면 여기가 이제 푹 들어가죠. 그 이유가 여기 콜라겐 같은 게 이제 끊어지거든요. 이제 스킨 부스터 같은 걸 이제 넣어가지고 저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연어 생식세포를 활용한 스킨 부스터 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리쥬란이란 브랜드 자체가 지금 검색 트렌드에서도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유행을 하고 있는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이제 용기죠. 이런 화장품에 들어가는 친환경 용기 같은 거 화장품 담는 용기고 자회사도 지금 100% 가동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고 인디 브랜드 시장 열리니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또 자동화 시스템 도입했고 친환경 용기 자체 모델 그러니까 미리 틀을 만들어놔요. 이런 용기를요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디 브랜드가 주문을 딱 주면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도 좋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되니까.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비용도 더 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인디 브랜드는 저렇게 자체 모델 이미 펌텍코리아가 여러 종류의 자체 모델 금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틀에다가 그래서 상당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펌프 4공장은 내년 4분기에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능력의 40%에 달하는 4공장은 내년 7월에 준공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은 증설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도 이번에 깜짝 실적 냈죠. 그래서 뭐 정말 트와이스랑 여기 스트레이키즈 여기가 이제 두 개의 탑인데 예, 이들이 여전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 날 킥플립이라는 이제 남자 보이그룹이 데뷔를 드디어 해요. 예,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오랜 기간의 주가 부진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BTS나 블랙핑크 같은 완전체가 이제 컴백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엔터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영상이어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주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또 약간 경쟁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좋았고 판가가 높은 해외 고객사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장비보다 마진율 높은 이제 소재, 머티리얼 부문 자회사 EGTM 매출이 2배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별로 없어서 미국의 중국 규제 영향 거의 안 받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싱글 열 처리 뭐 장비라든가
이런 이제 LPCVD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증착 장비죠, 증착. 예, 낮은 압력에서 증착을 시키는 거예요. 소재를 증착은 웨이퍼에다 소재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싱글은 하나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근데 배차 ALD 배차인가요, 배치인가요? 아무튼 배차 ALD 장비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냥 증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일본 기업이 하고 있는 건 부분인데 이걸 또 독점을 대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ALD 장비는 하이케이라는 소재 아시죠? 이 유전율이 굉장히 높은 그 소재를 이제 증착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요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150개 웨이퍼를 그런 또 장비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반도체 업황이 뭐 좋지는 않지만 기술력 있는 주성, 유진 같은 기업들은 뭐 나중에 또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오리엔탈 전공은 이런 거 크레인 만드는 회사예요. 이 선박에서 부두 쪽에. 그래서 이렇게 화물 같은 거 이렇게 딱 실어주고 그래서 근데 주로 선박용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주요 매출처는 삼성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종속회사 오리엔탈 마린텍이 데크하우스 있죠. 선원들이 지내는 곳, 엔진룸 이런 거를 또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실적이 놀라울 정도 좋았고요. 영업이익 보이시죠? 수주잔고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PSK는 그 강강이 있죠. 아까 동진세미킴이 만드는 그걸 없애주는 거. 그 장비 세계 1위입니다.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경쟁사가 중국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하잖아요. 그거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중국을 규제하면 이제 더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삼성이 400단 낸드까지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낸드 단수가 높아지면 요 강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엔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또 HBM도 생산 능력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강강액 제거 수요도 더 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의 전선사입니다. 그래서 LS 그룹에 이제 편입이 돼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 LS 비나가 이제 유럽의 초고 근데 베트남 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수출을 해요. 실제 저기서 생산을 해서 그래서 베트남의 뭐 배전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유럽에도 초고압 케이블 수주했고 LSCV 여기 있죠. 호치민에 있는 자회사는 북미의 UTP가 뭐냐면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랜선 있죠, 랜선. 우리 컴퓨터 지금이야 무선으로 많이들 하시지만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에 초고속 인터넷 연결할 때 선 꽂죠, 통신선. 그 랜선 그걸 이제 UTP라 그래요, 주로. UTP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간 선 있죠, 선. 그래서 고부가 제품 수요가 좀 늘면 데이터 센터나 관공서에 그래서 북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LS 전선과 같이 사업을 해요. 그 교차 판매 전략으로 초고압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면서 덴마크 공기업 에네르기넷에 3년간 3,051만 달러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알루미늄 지중 전력 케이블 안정 인정도 획득했는데 그 각종 배전망에 쓰이는 이제 그 케이블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중국산에는 고일 관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로 이런 이제 판매가 중국산은 안 쓰겠죠. 고일 관세 부과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수혜를 받고 그럼 중국이 히토류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걸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한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강산업체 흥팀 미네랄과 히토류 산화물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 자석 기업에 공급을 할 거라고 하니까 히토류 수혜주 중에 하나죠. 또 LS 에코는 실적도 좋고 이런 케이블 사업이나 매출처도 다변화돼 있고 그런 면에서 뭐좀 한번 공부해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주로 LS 에코에너지가 만드는 거예요. 전력선, 가공선, 통신선 이런 전력선들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구 자석 있죠. 거기 들어가는 히토류를 사업을 하고 있고 요게 UTP 케이블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뭔지 아시죠? 이런 케이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TNL은 여드름 패치 아시죠? 실적 좋았고요. 창상 피복제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상처 난데 이거 딱 붙여놓으면 상처가 치료되는 거죠. 주로 여드름 패치제로 많이 쓰이게 되고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으로 아마존에서 막 1등하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C&D라는 기업이 이제 인수되면서 글로벌 원래 미국 위주인데 유럽으로도 확장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역시나 미국이 좋으면서 잘 나왔습니다. 흡프스프 HPSP는 반도체 장비고 웨이퍼 요게 여기가 계면 결함이라고 생기거든요. 이게 뭐 뒤틀리거나 여기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저런 것들을 고압 환경에서 고압 환경이 있으면요. 고압 수소 환경을 또 만들어 놓으면요. 그 낮은 온도에서도 진행할 수. 원래 어닐링은 높은 온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공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번에 그 회사 이름 뭐였죠? ST였나요? ST 맞나? 예. 그러니까 그 회사랑 특허 분쟁 소송이 있었는데 이겼죠. 예, 승리해가지고 이제 1위 독점 구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하이K 소재 이제 유전율이 높은 유전율이 높다는 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걸 꽉 잡고 있는 그러니까 성능이 올라가죠. 얘네가 도망 안 가고 그래서 그 소재를 이제 하이K 소재라고 하는데 그 소재를 지금 최근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소재를 많이 증착을 하잖아요. 웨이퍼에 결함이 생겨요. 근데 그걸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 독점이죠 사실상. 자 그리고 요즘 좀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 화장품 제조.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 27억 벌었는데 올해 93억. 예, 그 1년 전보다 분기. 그래서 ODM 기업이에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그래서 기초 위주로 좀 돼 있고 평균 가동률이 92.9. 국내 화장품 ODM 공장 충북 음성군에 있는데 올해 9월에 또 증설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주요 고객이 그 재무제표 들어가 보니까 스킨천사가 3분기 전체 매출의 한 36% 돼요. 스킨천사. 요즘에 되게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있죠. 스킨천사. 예. 요거를 아마 요게 세럼인가요?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잘 나가고 있고 요즘 인디 브랜드가 왜 잘 나가죠? 가성비, 마케팅을 인플루언서가 해주고 팝업 스토어 좋아하고 친환경 성분, 체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어디죠? MZ, 특히 Z 알파 세대죠. 이분들의 소비 패턴은 리퀴드 소비, 예측이 안 되고요. 브랜드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매 경험이 중요하고 유행 주기 되게 짧고요. 인플루언서를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신뢰를 하시죠. 예. 그리고 언제든지 소비 패턴이 바뀌어요. 친환경 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게 바로 이제 인디 브랜드인데 인디 브랜드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ODM 회사도 커지고 있고 실제 실적 좋죠. 매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대한의약품은 수액제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 매분기 좋아요. 근데 주가 안 갑니다. 주주 환원이 좀 약해요. 그래서 병원 파업도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이 가격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 실적이면 지금보다 사실 주가는 최소 50%는 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갑니다. 성장을 못한다고 시장이 보는 건지. 그러니까 수액제 만들어서 뭐 얼마나 성장하겠냐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자동화 공정 전환도 됐고 뭐 꾸준히 돈 잘 벌어요. 그리고 우리 고령화 되니까 병원 입원 일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되게 유망한 기업인데 수령금도 많고 주주 환원만 많이 해주면 제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바이온 사료회사입니다. 자돈사료라고 새끼돼지 사육할 때 들어가는. 그리고 이번에 하나의 포인트는 미국의 사료 첨가제 기업을 인수해버렸어요. 데비닛이. 그래서 미국에 공장 4개 갖고 있고 돼지고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돼지고기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매출이 더 점프하겠죠. 그리고 주주환원도 하고 있고 40억 자사주 매입 완료했고 전액 소각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적 좋아지죠. 근데 PER 3.9배밖에 안 돼.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배당 수익률도 3.3% 정도로 괜찮은 편입니다. 삼양식품은 뭐 이게 카디비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제 래퍼인데 불닭볶음면 리뷰해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리뷰한 건데 실제 보이세요? 삼양식품. 예, 예. 요게 이제 이렇게까지 삼양식품에 이 뭐죠? 요게 판매량인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제 틱톡에서 카디비가 하고 나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제 관심도라고 할 거야. 이게 팍 그냥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2030년 틱톡이 또 전망하는 K컬처의 대표 주자가 사실 삼양식품 같은 불닭볶음면인데 동남아에서 한국의 화장품 뭐 이런 컨텐츠 정말 열기가 뜨겁고 한식, K드라마
이런 주제로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또 대표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불닭볶음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적도 너무 좋고요.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지만 4분기에는 또 달러까지 강하니까 그런 부분, 또 미국의 대형마트 매대 면적도 확대되고 있고, 내년 5월에 생산 능력도 40%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단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자동차 안에 전장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있죠, 전선, 그거 연결해야 되거든요, 서로. 그거 할 때 연결해주는 저런 거, 끼워주는 거죠. 저런 거 이제 우리가 보통 커넥터라고 하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 분기 좋은 실적 내고 있습니다. 구리값만 안 오르면 돼요. 구리값이 너무 오르면 안 좋아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면 좋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적은 게 좀 옥의 티라면 티가 아닌가. 40년 동안 역성장이 없었대요. 북미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동국제약은 이제 그 여기 화장품, 원래는 동국제약 인사돌로 유명하죠. 마데카솔, 일반 의약품, 처방 의약품도 하고 있는데 매 분기마다 계속 좋은 실적 내고 있어요. 매출액은 역대 최고. 근데 이 회사가 화장품 사업 진출하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광고하고 그 이익률은 좀 감소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이 센텔리안이란 이 제품 24라는 제품이 홈쇼핑에서 잘 팔렸지만, 홈쇼핑 비중을 줄이고 이제는 직영물과 오프라인 비중을 높인대. 왜냐하면 그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TV 광고도 좀 줄이고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익률이 개선되겠죠. 또 집에서 쓸 수 있는 그 홈뷰티 디바이스, 의료기기, 이름이 마데카 프라임인데 이것도 시장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숫자와 좋은 실적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뭐 낸드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다양한 그런 소재를 만드는데, 이번 실적이 좋았던 건 디스플레이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좀 중국에서 좀 성장하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원재료 값이 떨어져서 실적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유비 머티리얼즈가 이제 반도체 평탄화시키는 그런 슬러리를 제조하고 있고요. 여기 핵심은 HSN이라고 낸드 있죠. 낸드를 이렇게 식각한다 그러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 깎아내야 돼요. 니트라이드 이거 있죠, 노란색. 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없앨 때 HSN을 쓰면 한 번에 다 없애진대요. 저 노란 것만. 그러니까 선택비죠. 인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걸 없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산 선택비.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노란색 니트라이드만 선택해서 없애주는. 근데 넣으면 한 번에 쫙 해주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LTC도 비슷한 사업을 해요. 저런 이제 소재도 하고, 다만 이 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회사 요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LTCAM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ENF 테크놀로지의 HSN 사업도 하고 있고, 자회사 LSE가 무진전자 반도체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요걸 인수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만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로 알려져 있고, 근데 무진전자가 원래 옛날에 하이닉스랑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임원이 장비를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켰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안 좋아졌는데,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서 대체가 쉽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 LTC가 인수해 버린 거죠. 그럼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 괜찮아 보이고요. 어쨌든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12월 15일부터 전환사채가 나와요. 120만 주. 근데 지금 가격이 7,000원이죠, 주가가. 그래서 행사가 9,800원이라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선 나오긴 좀 어렵고, 그래서 물량 부담은 크다고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 다만 저게 이제 마지막 전환사채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부에 걸쳐서 제가 25년 뭐 다 100% 다 할 수는 없었고, 제가 그나마 좀 추려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올해 하반기 시장인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이거 다 과거 지나간 이슈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추려보시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 뭔지 고민하셔서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